운동을 하체 운동 열심히 해서 힘 좀 업되고 좀 군데군데 있는 군살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변신이죠. 갑자기 몸매가 역삼각형이 되고 어깨가 넓어지고 모델 자세, 근육질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도 마치 2년 동안 운동한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고 특별한 코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공부 얘기 말고요.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과 스터디코드 정식 홈페이지로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운동 얘기, 다이어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운동해서 예쁜 몸매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험생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 공부하고 운동은 20대 가서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꼰대 같은 소리잖아요. 고등학생들의 본능 이해합니다. 저희도 인간인데 이왕이면 예쁜 몸매를 가지면 좋지 않아요? 그런 많은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다가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도, 수험생은 현실적으로 운동할 수 없다. 운동을 안 하고도 마치 2년 동안 운동한 사람처럼 보이는 방법, 코드입니다. 자, 여러분이 엄청 궁금하시겠죠? 도대체 그 코드가 뭐냐? 운동을 안 하고도 2년 동안 운동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그 코드는 자세입니다. 자세.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허무하죠.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스터디코드는 여기서 한 발 더 가겠죠. 일단 자세가 가장 핵심적인 베이스 코드고 거기서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하면 도대체 2년 동안 운동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 자세의 코드는 뭐냐? 특히 공부하는 우리나라 10대 수험생으로 좁혀서 오늘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정답은 뭐냐? 후방경사를 없애라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단어 후방경사가 나왔습니다. 후방경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골반이 후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왠지 여러분들 조금 똑똑한 학생은 그럼 전방도 있나요? 그렇죠. 전방이 이렇게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죠? 자, 일단 후방경사 간단하게 말하면 엉덩이가 그냥 앞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자세. 그죠? 이게 후방경사죠. 자, 오늘의 코드가 뭐라고요? 이것만 없애도 2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은 대부분 이겁니다. 대부분 후방경사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정말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연구하고 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등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이 유심히 봅니다. 많이 목격한 걸과 대부분 자세가 그래요. 물론 제가 봤다는 눈으로 본 걸로 성급한 일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까지도 저는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대부분 후방경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니면 게임할 때 앉는 자세 때문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범생의 자세로 공부하는 건 드라마에서도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의 대부분의 자세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기본적으로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는 이 자세. 그죠? 이 자세로 어떻습니까? 딱 게임하기 좋은 자세죠? 실제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수업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앞으로 빠지다 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렇게 수업 듣는 학생도 봤어요. 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수업 듣는. 저절로 계속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고 허리는 굽는 이런 자세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를 그대로 쓰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10대 때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친구들은 없죠. 10대 때 우리의 반항의 특권은 뭡니까? 이른바 짝다리. 핸드폰 보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죠? 자, 이것도 옆에서 한번 볼까요? 짝다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이거 벌써 엉덩이가 앞으로 빠지는 배가 불쑥 튀어나오는 이 자세입니다. 아셨죠? 자, 이 후방경사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몸매가 달라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운동을 상당히 많이 했고 살도 많이 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자, 제가 후방경사로 서 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도 한번 느끼실 거예요. 보세요 한번. 조나무 코치님 배 나왔어. 실망이야. 그죠? 앞에서도 보여드릴까요? 어깨도 좁고 완전 아저씨인데?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살을 아무리 많이 빼도 있죠. 이렇게 서 있으면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살찌게 보입니다. 자, 이걸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후방경사를 없앤 모습입니다. 이 옷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굴곡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조나무의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다시. 변신이죠. 뭔가 다르죠. 갑자기 몸매가 역삼각형이 되고 어깨가 넓어지고 진짜 운동한 사람 근육질의 사람처럼 보이죠. 다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2년이라고 그랬죠? 2년도 제 감이에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과 운동 많이 한 사람, 평범한 사람과 운동 많이 한 사람, 그렇게 보이시죠? 자세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후방경사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러면 운동을 안 하고도 정말로 오랫동안 운동한 사람의 몸매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후방 경사를 없애라라는 코드는 알겠는데 좀 더 쉬운 스킬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스킬이니까 스킬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엉덩이입니다. 이 후방 경사의 기본은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엉덩이를 교정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원래는 이게 중립 정도인데 후방 경사가 많이 된 학생들은 거의 의식적으로 반대인 전방 경사로 교정이 되겠죠. 전방 경사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전방 경사인 것 같은데요? 엉덩이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고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발끝 들었죠.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드릴 게 뭐냐면 보통 20대 이후에 여성들이 하의를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10대 때는 하의를 신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방 경사는 많지 않아요. 저는 전방 경사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오늘은 대다수인 10대들을 위한 거니까 좀 참아주시고,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반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돌아와서, 자, 대부분 학생들은 후방 경사입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엉덩이를 그냥 하늘 끝까지 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엉덩이를 하늘 끝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이게 쑥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엉덩이를 힙업한다는 느낌인데 이 배는 평평하고 지면과 수직해야 됩니다. 마냥 이렇게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되게 힘들 겁니다. 일단 배가 평평히 펴진 게 느껴지고요. 배는 평평한데 엉덩이만, 이 위쪽만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옷 때문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등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쑥 들어가면서 여기에 근육이 되게 아플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립근 또는 코어 쪽이거든요. 왜 흔히 TV에서 운동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 기립근, 코어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자세를 잡아준 중심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힙이 보통 앞으로 빠져 있다. 힙을 최대한 하늘로 올린다. 다만 이렇게가 아니라 배를 평평하게 하면서, 그럼 저절로 여기가 당겨질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배는 평평하고 등을 쑥 집어넣잖아요.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절로 이렇게 가슴이 올라옵니다. 가슴 운동을 안 했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운동한 효과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슴이 올라오면 턱이 저절로 당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턱까지 당기면 완벽해요. 사실 턱은 이 전방경사, 후방경사랑은 좀 별개인데 턱을 당겨야 이 등이 더 평평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힙업을 한다. 하지만 배는 정상적으로 평평해야 된다. 이건 편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힙업이 되고 여기가 평평해지고 여기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옆에 하면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오히려 저절로 이 등 위쪽도 펴져요. 견갑골이라고 하죠. 그 날개뼈 있죠. 그게 서로 마치 붙을 듯이 펴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가슴도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턱이 당겨져요. 그게 뭐냐면 이 엉덩이 하나 신경 썼을 뿐인데 저절로 무슨 자세가 되는 거예요? 모델 자세, 근육질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학생인데 막 이렇게 보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랑 신체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모델 자세 같이 되죠. 여러분들 실제로 TV에서 한혜진 같은 모델이 모델들한테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말, 턱 당겨, 턱 당겨. 이렇게 걸어다니지 말라는 거야. 이 정수리 끝에, 앞쪽이 아니에요. 정수리 끝에 약간 뒤쪽이에요. 하늘에 실이 내려와서 매달려 있던 느낌으로. 이게 매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목에 힘을 빼면 저절로 여기서 실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턱을 당기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알겠죠? 턱을 당겨야 사람이 더 어떤지 아세요? 자세도 좋아 보이고 뭔가 더 또렷해 보이고 느낌이 있어요. 저도 턱이 좀 각진 편인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 턱이 더 각져 보여요. 이렇게 당기면 턱이 더 작아 보일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찍죠. 턱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찍는지 아세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봐야 턱이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 턱이 커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들한테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세부적으로는 5가지예요. 어떻게? 세부적으로는 5가지. 다시 힙을 업한다. 다만 배가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배는 평평하게. 그러다 보면 등이 아프다. 1, 2, 3.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만 의식을 많이 한다고 하면 등 위쪽도 쫙 펴라. 이렇게 이 팔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부정히 이렇게 펴라. 그죠? 그리고 턱을 당겨라. 1, 2, 3, 4, 5. 이 5가지죠. 근데 만약에 5가지가 복잡하다 그러면 하나나 2개만. 일단 모든 문제는 힙이었으니까 힙을 하늘로 올리되 배만 평평하게.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오늘의 코드 중간 정리. 자세가 엄청 중요한 코드다. 자세만 바꾸면 운동 안 했는데도 운동한 효과가 난다. 자세의 코드는 뭐냐?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냐? 우리나라 특히 10대 수험생들은 대부분 후방경사다. 이걸 없애라. 없애는 스킬을 알려주세요. 힙에 집중한다. 또는 힙에서 파생된 5, 6가지 정도의 스킬 알려드렸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는 눈에 보이는 효과, 그 다음 실질적 효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효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실제로 운동을 안 하고도 운동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거를 세상에 응용하잖아요. 저는 사람들 돌아다닐 때 이 코드를 이제 꿰뚫은 다음에 자세를 많이 봐요. 근데 자세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이겠죠. 남녀 불문하고. 근데 제가 궁금해요. 저 사람은 운동을 해서 저렇게 된 걸까? 아니면 운동을 안 했는데도 자세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걸까? 아직 그걸 구분하는 경지까지는 못 올랐어. 근데 거꾸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고찰한 제가 봐도 모르겠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한 사람처럼 태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 여러분 학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드를 알면 세상 모든 게 다 해석되잖아요. 이상하게 친구 중에 막 몸매가 좋거나 키가 크거나 심지어 살집도 좀 있는데 뭔가 이 신체에서 뿜어나오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죠? 오늘 제가 말한 대로 등이 꼿꼿이 서 있고 배가 나와도 심지어 상관없어요. 지명과 수직으로 돼 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을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뭔가 쟤는 신체에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런 걸 느끼는 친구도 있을까?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말한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눈에 보이는 효과인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느냐? 실질적인 효과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운동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도 고민이 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저는 외관, 미간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힙이 너무 평평한 거야. 뭔가 운동을 하체 운동 열심히 해서 힙 좀 업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살이 쫙 빠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복부에 군데군데 있는 군살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트레이너한테 물어봤죠. 트레이너가 뭐랬는지 아세요? 노력하시면 돼요. 더 하시면 돼요. 난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더 죽을 만큼 했죠. 앙상해질 때까지 살도 빼봤어요. 군살은 안 빠져. 뭐야? 진짜 하체 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 스쿼트 막 그냥 다리 터질 때까지. 엉덩이는 그대로야. 뭐야? 트레이너가 하는 말.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내 노력이 부족한가 봐 하면서 제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겠죠. 난 노력이 부족해. 난 역시 안 돼. 아니면 선천적으로 신체에 문제가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잠깐. 이거 트레이너도 방법을 몰라서 아니야? 나는 선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방법과 코드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트레이너를 떠나서 다른 쪽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어디선가 배웠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사였나 체형 교정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방경사, 후방경사에 대해서 얼핏 뜨는 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탐색을 했죠. 고찰을 했죠. 그거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후방경사잖아요.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운동해도 엉덩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힙이 밋밋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과도한 오리궁뎅이인 사람이 있어요. 저 운동도 안 하는데 이렇게 오리궁뎅이에요. 그 사람은 전방경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세를 제대로 잡아야 적절한 힙업이 되는 거죠. 배에 왜 군살이 안 빠졌는지 아세요? 이것도 후방경사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아마 영상 보고 너무 재밌는 거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몸을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배가 저절로 접힙니다. 깊이 내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장이 접힌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방과 노폐물이 쌓여서 다른 데는 쭉 빠지는데 여기서만 걸려갖고 군살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이 자세 한번 해보세요. 배가 일단 쫙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이걸 하고 한 달 동안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소에 내 장은 항상 이렇게 부대 끼고 접혀 살았구나. 이걸 쫙 폈잖아요. 장이 펴지는 느낌. 그래서 한 달 동안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화장실을 엄청 많이 갔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 내가 평소에는 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갖고 음식물이 꾸역꾸역 소화도 안 됐다가 펴지니까 쭉쭉쭉 소화되면서 쭉쭉쭉 나오나? 더러운 얘기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거꾸로 좋게 말하면 뭐죠? 노폐물과 지방이 훨씬 순환이 잘 돼서 잘 빠지는 거죠. 그죠? 온몸에 살이 없다. 근데 배에만 군살이 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술을 많이 드시거나. 우리 학생들은 아니죠. 저는 그 요건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술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끼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배에 지방을 끼게 하자. 근데 그거 이상으로 과도한 게 낀 거야. 아니면 심지어 제가 한두 달을 술을 끊어보고 했는데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고민이 있잖아요. 전 마른 것 같은 여기 군살만 안 빠져요. 그러면 자세의 문제입니다. 아셨죠? 실질적으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교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그러면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큰 희망. 운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자세만 좋으면.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너무 크게 오해하실까 봐.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해보시면 쉽지 않다고 그랬죠. 자꾸 무너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제가 기립근 얘기 드렸죠. 여기 근육이 없으면 신경 안 쓰면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을 길러주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여기 뒤 있죠. 이 햄스트링이라고 해요. 여기가
너무 많이 오히려 수축이 돼 있어. 이 앞은 너무 많이 이완이 돼 있고. 그래서 근육을 앞 근육을 길러서 여기를 좁혀주고 뒤 햄스트링을 풀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데도 저도 오랫동안 후방경사를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운동할 때 앞 허벅지만 근육 운동을 해요. 여긴 짧게 해요. 그래야지 쫙 수축해서 잡아주니까. 그리고 이 뒤쪽은 근육 붙이려고 안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이 자세가 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세를 유지하려다 보면 운동 안 했지만 한 것 같은 효과가 나고요. 거꾸로 또 이게 운동이에요. 이거 한번 이게 하고 계셔보세요. 저절로 이 기립근 운동이 되고요. 저절로 복부가 팽팽해지고요. 저절로 여기는 이완하고 이 앞에 힘이 빡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다시 무슨 얘기다? 실질적 효과. 운동을 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신체가 달라질 수 있다. 신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cm가 됐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키 많이 크는 거 꿈이잖아요. 근데요, 코치님, 저희 삼촌도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떤 사람은 좀 발달이 뭐 군대 가서까지 되는 사람이 있다. 25, 6까지도 키 크는 사람들이 있다. 코치님도 그런 경우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드릴게요. 저는 30살이 훨씬 넘어서 2cm가 컸어요. 이거는 뒤늦은 발육이 아니고요. 기적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보세요. 저는 평생을 후방경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할 때는 물론 최대한 피죠. 그래도 아무리 펴도 이게 몸에 굳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거북목까지도 같이 따라오죠. 이렇게 해서 띵 하고 키 쟀을 때랑 보세요. 제가 완전 자세를 고쳤을 때 정말로 저는 숨겨진 2cm거든요. 지금 이 자세를 갖춘 다음부터는 몇 번을 다시 재도 1cm 아니면 오차범위일 수 있잖아요. 몇 번을 같이 재도 제 키는 큰 채로 나와요. 너무 소중하죠. 그죠? 자, 이거랑 연결돼 볼까요? 실질적인 효과 중에 몸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신의 효과죠. 키가 커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 사람이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어서 몸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인간은 몸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 여러분 이런 자세를 취하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반에 있는 애 중에 이상하게 쟤는 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신체적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 근데 순수한 신체적 아우라라는 건 없어요. 그 아우라라는 건 바로 그 애티튜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좀 더 자신감 있게 돼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 스터디 코드 대표 이거랑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코드 대표 전화 이거 달라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래서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보니까 마이크 하나 짚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학원 강사들의 자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약간 짝다리 짚고 야 언냐 스터디 코드 수학 강의 한번 시작해보자. 그죠? 근데 제가 이 자세를 안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코드 대표 코치 조나우입니다. 오늘 수학의 코드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사람이 달라지죠. 그죠? 마음에서 어떤 자신감도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은 이 자신감보다 관심 있는 게 공부니까. 그죠? 저 책상에만 앉으면 의자에만 앉으면 졸려요. 왜 졸린지 아세요? 후방경사로 길들어지게 앉으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앉는 자세 어떻다고요? 해먹이라고 아시죠? 어디 휴양지 가면 이렇게 그 공중에 나무 사이에 달려있는 그물. 이거 앉는 자세랑 뭐가 달라요? 그죠? 잠이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죠? 반면에 이렇게 앉아서 이따가 제가 의자에 앉는 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엉덩이는 뭐냐면 딱 뒤에 붙이면 돼요. 그게 힙업하는 효과예요. 그리고 이 등은 쫙 펴져야겠죠. 위는 쫙 펴지고 아래는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앉아서 해보세요. 턱은 당기고. 일단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서 잠이 오기 힘들어요. 이 힘이 너무 들다가 공부에 방해되면 어떡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저절로 눈이 또렷해지고 잠이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면 실질적으로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는 의외로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앉는 자세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치면 뭐가 좋은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세를 고치면 몸매만 좋아 보이는 효과 이걸로만 하면 좀 아쉬워서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는 걸 제가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정리 드릴게요. 일단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은 운동은 못하지만 운동한 사람처럼 몸매가 예뻐 보이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코드는 자세. 그리고 그 자세라는 코드의 코드. 그럼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후방경사를 없애라. 스킬 하나만 준다면 힙을 하늘로. 하나를 더 붙인다면 벨은 평평하게. 알겠죠? 거기서 파생되는 나머지 스킬들은 뭐라고요? 여기
등 아래쪽은 아치형으로 쏙 들어가게 견갑골은 쫙 펴고 가슴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고 턱은 당기고. 됐습니까? 딱 요 자세.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의식적으로 쉬는 시간마다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의식을 한번 하세요.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을 거야. 이렇게 걸을 거야. 아마 등하고 오, 조나무 코치님 말한 대로 한번 해봐야지. 쉬는 시간에도 잠깐만 나 계속 구부정해 있네. 아, 등이나 한번 피고 다음 시간까지 등이나 한번 피고 있자. 앉았을 때에도 그죠? 앉았을 때에도 잠깐 나 또 삐뚤어 앉아 있네. 잠깐 딱 붙이고 한번 앉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등하교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마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한 2번, 총 10번 정도만 의식해서 그때만 고쳐주세요. 알겠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자세가 조금씩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10대 때에는 제가 자세가 교정된댔죠. 그만큼 여러분이 하루에 10번만 의식해도 교정되기 쉬운 그런 나이예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 후방경사가 안 고쳐져서 문제 겪었다고 그랬죠. 그럼 저는 왜 그렇게 이 후방경사가 안 고쳐졌을까요? 지금도 자세 안 고쳐졌어요. 저도 지금도 힘 빼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돼요. 지금도 강의 오래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10대 때. 좋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의자에 삐뚤게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게 안 고쳐지는 거야. 제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어떤 정신적인 면도 고치고 싶은 게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자세 하나를 너무 고치고 싶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에요.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고 싶은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하루에 10번 정도만 의식해서 멋진 자세를 갖고 가잖아요. 운동을 일단 하지 마시고 10대 때는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20대 가서 운동해서 근육까지도 딱 길러지면 아, 시너지. 여러분 진짜 멋진 몸매를 가지고 살 수 있고 저처럼 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실질적인 거. 의자 얘기 아까 잠깐 제가 들었었죠. 집에 있는 의자나 독서실 갔을 때 거기 보면 상당히 좋은 기능성 의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의자를 활용하는 스킬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딱 요런 게 이제 기능성 의자죠. 절대 PPL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의자고요. 브랜드가 뭔지 설명 안 드릴게요. 흔히 많이 보는 기능성 의자인데 자, 이 의자도 너무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이 앉을 때 어떻게 앉습니까? 역시 이렇게 앉죠. 그러다가 아씨 등 너무 딱딱해 갖고 이 어려운 기능을 굳이 찾아내서 자 이렇게 앉으면 이 의자는 1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고 아무 소용 없어요. 보세요. 조나무 코치님 실망해요. 의외로 배 많이 나오셨나요? 이렇게 앉으면 몸매 아무리 좋은 모델이 와도 있죠. 호날두가 와도 배가 나와 보여요. 알겠습니까? 이게 후방경사를 맞는 나쁜 자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무조건 등받이는 수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수직.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의자인 게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단 등이 여기가 쏙 들어갔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뭡니까? 이 밑에 등허리가 아치 모양으로 들어가는 걸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받침대가 있어요. 이걸 요추 받침대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등허리를 그냥 넣으면 힘드니까 이걸 밀어서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등허리 높이에 맞게 딱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최대한 앞으로 딱 당겨요. 보통 이거 그냥 풀어갖고 느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쫙 밀어붙이게. 그리고 앉을 때는 엉덩이 힙업과 똑같은 효과가 뭐라고요? 최대한 붙여서. 앞으로가 아니라 최대한 저 끝에 붙여서. 이거 어디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최대한 끝에 딱 붙여서. 근데 보세요. 그럼 이 높이도 조절도 돼요. 붙이면요 전 문제가 있어요. 붙이면 다리가 떠요. 다리가 짧은 사람들. 그럴 때는 의자 높이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앉았잖아요. 보이시나요? 허리가 딱 붙어갖고 저절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치형이 되고요. 이 팔걸이도 이유가 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부정한 등이 아니라 등은 이 견갑골이 부딪히는 걸 필요하고 그랬죠. 여기다가 딱 대보세요. 이 헤드도 이유가 있어. 당겨진 턱. 지금 제 몸에 딱 맞춰놓은 거거든요. 딱 보세요. 가슴 올라와 있죠. 턱 당겨져 있죠. 의자가 날 도와주고 있어 지금. 허리 밀어주고 있어. 이 팔걸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샀으면 모르겠는데 팔걸이 때문에 이렇게 딱 돼갖고 저절로 견갑골이 붙고 있어. 의자가 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의자에 엉덩이만 깊숙이 앉고 내 몸에 맞췄을 뿐인데도 이러고 공부해봐요. 저절로 이 자세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거나 턱이 여기서 나가죠. 등도 휘어지죠. 제일 나쁜 건 뭐라고요?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렇게 앉을 거면 그냥 아무 의자나 사세요.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분명 여러분 집이나 독서실에는 이런 의자가 있을 겁니다. 이걸 100% 활용하라는 스킬도 쓰셨어요. 갑자기 제가 무슨 의자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제 말은 뭔지 알겠죠? 코드를 알잖아요. 다 보이는 거야. 우리가 왜 코드를 자꾸 중요시하게 생각합니까? 코드를 알면 세상이 다 해석되죠. 오늘 제가 뭐라고 말했죠? 아, 저 사람 운동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죠? 또는 이상하게 친구 중에 뭔가 아우라가 풍기는 있어. 다 해석되죠. 그리고 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저는 배 군살이 안 빠질까요? 왜 힙업이 안 될까요? 다 해석되죠. 이 의자는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너무나 불편한데 왜 자꾸 이런 의자에 앉으라고 독서실에 놔뒀을까요? 다 해석되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무리 얘기. 이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영상을 꺼도 되고 안 꺼도 되는데요. 플러스 알파로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의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제대로 알고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왜 운동을 많이 했는데도 몸매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 또는 우리 수험생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운동한 효과를 줄 수 없을까? 고찰을 했죠. 그러다가 본질을 찾아냈죠. 자세. 수많은 위인들이 의외로 자세에 대해서 중요한 말들도 많이 한 거 아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찰해서 자세를 안 했죠. 두 번째. 그럼 자세의 코드는 또 뭘까? 코드의 코드를 파헤쳤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트레이너한테 아무리 파헤치고 고찰 답이 없다가 다른 곳에서 답을 얻었죠. 후방경사를 없애라는 그런 코드를 얻은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스킬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제 몸은 좋아지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길 가다 보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고 의자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이고 이게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제대로 알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다못해 몸, 자세 가지고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나 생활에 이용하면 다 이해하는 삶, 충만한 삶, 자존감이 꺾이지 않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플러스 알파로 드렸습니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드, 몸매, 마음, 건강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의외로 자세가 베이스 코드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딱 더 나가서 우리나라 10대들이 특히 많이 겪는 자세의 핵심 코드는 후방경사다. 이걸 없애라. 스킬은 제가 아까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많게는 다섯, 여섯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쉬운 거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해보시면서 아름다운 자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20대 가서 운동 열심히 하셔서 때로는 한번 모델같이 되고 싶다고 하면 모델 같은 몸매도 가져보는 우리 스터디 코드 회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외관에 대해서 코드가 있어요. 남의 시선이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몸매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멋있는 이렇게 해서 자세의 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얘기보다 재밌나요? 그죠?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나요?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죠. 언제나 말하지만 인생에는 우선순위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자세도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봐 또 나오고 있어. 또 이봐 나도 무식적으로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했어. 잘 낮추네. 잘하네. 발이 뜨는데. 직원들한테도 그거 알려주고 싶었어. 우리 직원들 다 삐뚤어 앉아 있더라고. 되게 세버 팀장.